기어브링 만화배 얘기를 안 했다. 그거는 다음 이슈인데? 다음 이슈. 자연스럽게 이슈 체크 2번에 있어요. 우리 이슈 2번이 기업은행이에요. 맞아. 네. IBK도 일본 따로 뺐어요. 따로 뺐습니다. IBK도 기업은행 IBK도 기업은행이 아니라 IBK도 일본 회사랑 이 형 힘든가 보다. 이 힘든가 봐. 그냥 일본인 감독이 아닙니다. 네. 진짜 이 제가 김도훈을 버린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시지? 난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는데. 김도훈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라이브 방송이 참 항상 조심스러운 게 여러분.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네. 거긴 한데. 저희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소영 선수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구단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치. 이소영이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준비가 안 된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선수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구단에서 이런 얘기가 돌면 선수가 피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팬이 보는 선수와 구단이 보는 선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선수의 입장만 보면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저는 이소영의 이야기를 오늘 4월 22일이죠. 정확하게 일주일 이내 시간에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야, 네, 근데 하지 형이 않을게요. 흥분할 만했어. 내가 얼마나 도훈이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죠. 왜냐면 김효경 기자가 김도훈이 있기 때문에 KB는 정민수를 버릴 수 있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여러분 안 믿으셨잖아요 처음에. 저는 김도훈 선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되게 애정이 있고 진짜 좋은 선수거든요. 착하고. 맞습니다. 네. 만화배 얘기하시죠. 아무튼 네. 저는 만화배 감독이 오는 게 현대캐피탈의 블랑 온 것만큼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IBK 기업은행이 요시하라의 성공을 보고 야, 더 위에 일본 감독 누구 있어? 그렇지. 리스트업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놀고 있어. 추진해. 그리고 또 만화배 감독이 워낙 그런 데이터배구나.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온 것도 신기해. 그렇죠. 그 얘기는 아무튼 굉장히 사실 IBK 기업은행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독 대행으로 꽤 오래 상황이 진행됐잖아요. 리스트업을 엄청 한 거죠. 남 기자도 이제 계속 알면서도 얘기를 못 했는데 참 많은 후보들을 준비했고 후보들의 강점이 뭔가를 되게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시간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여 감독 대행을 세워놓고 시간을 번 거잖아요. 여 감독 대행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정말 코치 감독 리스트업을 해서 결국은 그리고 정말 그 IBK 프런트의 모 분은 거의 의학 박사가 되셔가지고 운동 역학을 이제 설명하시는 수준이 돼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만화배가 본인이 조금 짧게나마 공부한 그런 배구 팀을 올릴 수 있는 것 중에 데이터 배구가 제일 좋은데 만화배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했다. 그리고 오퍼를 했고 만화배 감독이 오케이 하면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선 2012 런던 때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그 일본 동메달 결정전에 1분을 이끈 게 만화배고 그리고 파리올림픽 전에 VNL에서 결승까지 갔던 게 또 만화배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 네이밍 그런 커리어만 보면은 요시하라 감독보다 훨씬 위죠. 예. 뭐 기사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경력은 진짜 되게 화려해요. 뭐 일본 대표팀을 이끌고 국제대회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거뒀고 뭐 가장 최근에도 네이션스리그 2위까지 올랐으니까 마지막에 감독을 맡았을 때. 그래서 만화배 감독이 사실 한국에 온다는 거는 좀 그분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IBK 입장에서도 되게 큰 도전이자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자 그랬거든요. 농담으로 야 국책은행의 일본인 감독이 맞냐 나 이렇게 사실 그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근데 그 뭐 프로 스포츠단에서 잘하는 감독 데리고 오는 거는 맞는 거니까. 그리고 이 만화배 감독이 오사나이 선수 영입하는데도 어쨌든 영향을 줬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전에 오사나이 선수 진행을 먼저 했고 오사나이 선수는 시즌 끝나기 전에 이미 리스트업을 해서 알아봤고 이 선수가 올 수 있겠는데 왜냐면 이 선수가
그 팀에서 직원 신분이에요. 일본이랑 우리랑 다른 게 네. 일본은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 실업일 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대한항공에 지명이 됐어. 그럼 나는 대한항공의 소속 직원이 되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소수의 특급 선수들만 프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직원 신분인데 이 선수가 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 쿼터 1년 차에 줄 수 있는 15만 달러가 꽤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아니 하더라고요. 웬만한 일본 선수들한테는 예. 우리가 V리그에서 주는 연봉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그리고 모 관계자가 그 얘기했어요. 일본에서 솔직히 내가 확신만 준다면 내가 장담하건대 그러니까 그 관계자 얘기하러 모든 팀이 일본에서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하셨던 그리고 것도 이 선수 기억이 입장에서는 또 리스키가 별로 없는 게 임대로 오는 거라서 나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오는 게 아니어서 1년 뛰고 다시 그 팀으로 가면 또 직원이에요. 그래서 뭔가 SB 리그 득점 8위 그리고 일본의 선수 중에 1위 이 선수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에도 그런 좀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도공이 지금 영입하려는 선수도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리시브가 우리나라 좀 집계 방식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쪽 집계에서 평균이 4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리시브를 40% 받는 아웃사이디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면은 바로 리시브는 근데 사실 그 뭐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리시브율이 우리나라 리시브율이랑 좀 다릅니다. 다르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일본 리그에서는 평균 이하예요. 그치. 물론 그게 우리 리그보다는 어. 수준이 높겠죠. 높지. 네. 그래서 아마 기사에 썼지만 이명호 선수랑 오사나이 선수가 리시브 라인에 서면 뭐 육서영 선수나 이렇게 리시브 효율가 좀 부담을 덜고 공격에 집중하면서 좀 더 팀의 공격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유진우님께서 이 마나베 감독 관련해서 일본 여자 대표팀만 봐도 배울가지는 정작 국제전 가면 우당탕탕하고 뭐 스기야마, 쿠리아라, 키만크지 돌아가면서 리시브 터지고 다케시타 멘탈 터지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마나베가 오면서 키가 크지 않아도 수비력, 조직력으로 세계 선수권이랑 런던 올림픽 성적 낸 것이 기대 생각하면 이번 시즌에 통장 IBK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기자 때 한번 예전에 한일전 때 이제 기자회견 한 번이 기억나는데 되게 대답이 좀 시원시원하긴 했어요. 일본 사람답지 않게 오기노 감독님급은 아닌데 요시하라 감독님은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주시지. 그거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공 아커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이 선수도 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붙박이 대표는 아니었는데 간 적은 있습니다. 오사나이 선수도 1.5군에서는 에이스를 하는데 그쵸. 1군에서는 약간 벤치. 예. 시마무라 선수는 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팀들은 블로킹을 되게 중요시 그쵸. 보는데 좀 시마무라 선수가 공격력은 진짜 좋은데 그렇죠. 세터도 필요하고 리시브도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블로킹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 쿼터를 지금은 5위치로 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6자리를 다 소화하는 OH가 낫죠. 예. 김혜정 여사님께서 올 시즌부터는 어디를 응원해야 되냐. 우리 어머니는 이제 김종민 감독의 개인 팬인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그러더라고. 어디 응원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럼 저거 FA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팬 FA. 그 얘기 하셨어요. 김종민 감독이 다시 감독으로 돌아오면 그 팀이 올라올 거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구독자 Q&A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질문이 제가 하나 봐놓은 게 있었는데 뭐 페퍼 얘기 먼저 할까요 그러면? 페퍼 네. 얘기 할까? 페퍼가 지금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라우시나 좀 이런 정상적인 지금 팀 운영이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업 쪽 취재를 하진 않잖아요. 그쵸. 저희가. 그래서 정확하게 뭐 최근에 이제 부영 회장님도 뭐 그런 발언도 했는데 그게 정말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사실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고 제가 그거에 그 부분에 들으시겠어요? 대해서만 좀 추가를 했다면 부영그룹이 배구단을 인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부영이 배구단을 하는 건 아니고 도움을 주겠다. 왜냐면 페퍼저축은행이 처음 생길 때도 부영그룹이 일정 기여를 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맞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연대 책임 느낌으로 팀이 이렇게 위기에 빠진 거 우리가 그냥 가만두고 볼 수만 없다. 단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니다.
대신 최대한 돕겠다라는 게 부영의 공식 스탠스인 걸로 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뭐 선수단이나 네. 스태프들이 어떻게 돼 있나 이 정도잖아요. 스태프 질문도 많으시니까 일단 장소영 감독님, 한유미 코치님은 일단 다 팀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장소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장 계약을 2년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새로 만약에 구단이 창단되든 해체되든 좀 거치를 또 결정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팀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고 프런트들은 사실상 이제 외주 업체에서 오신 분이나 이제 다 나갔죠. 이경수 국장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제 업무 배제. 업무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페퍼저축은행 본사 직원들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인앤 트레이드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트라이아웃 마찬가지고 신인 드래프트 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거의 올스타 뭐 신인 드래프트가 9월 달이니까 네. 좀 남았으니까.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되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좀 좋은 기업을 좀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광주 전남이 최근에 이 법도 통과돼서 이제 광주 전남 통합되죠.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이 광주 전남 지역의 배구인들이 이 목소리가 좀 컸던 분들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프로팀이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팀이 생겼는데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두고 볼 수만 없다라고 이제 해서 이게 뭐랄까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현실화가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는 게 이번에 FA 시장을 뭔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이 각 구단들이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해체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해체되면 또 드래프트가 열리잖아요. 그걸 또 염두에 두고 그 포지션에 누가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비싸. 그럼 혹시 페퍼 이렇게 해체되면은 싸게 그때 데려오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구단이 지금 뭔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구단들도 뭔가 지금 그거를 어떻게든 이용하려는 그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상해요 판이. 그러니까 빨리 뭔가 결정이 되어서 정상화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되게 슬픈 일이에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다는 행복이 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큰 불행인 게 페퍼 선수들 중에서도 다 드래프트가 되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그 해체 드래프트를 만약에 한다면 뭐 임시로 샐러리 캡을 증가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뭐 팀당 2명씩 지명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 한 12명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결국 팀을 잃게 되는 거고 2명씩 뽑잖아요. 그럼 그 팀에서 또 2명은 입지가 좁아지는 나가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약간 돌려막기가 되는 네. 셈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7구단이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카드가 창단하고 한 2년 차쯤인가 자기네들 배구단 운영 안 하겠다고 네, 그렇죠.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면톱으로 엄청 세게 져줬던 게 금융사의 생명은 신뢰인데 그쵸. 창단해놓고 2년 만에 낮아빠지는 게 어디냐라고 해서 막 세게 정말 은행장들 이름 박아가지고 막 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 페퍼저축은행도 뭐 제일금융권은 아니죠. 어쨌든 은행 금융권이잖아요. 신뢰가 생명인 그쵸. 거를 모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버리면 페퍼저축은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회사를 신뢰할까요? 언젠가는 우리 돈 다 먹고 튈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배구단 운영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뭔가 좀 마지막까지 하는 날까지는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수도 좀 활발하게 본인들이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 우리 이제 안 할 거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인수를 하든지 뭐 시민들 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코보도 너무 좀 소극적이에요. 관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한비 선수 무적 선수 될 뻔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없었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규칙대로 하겠지만 해체 드래프트도 준비하지만 사실 저는 코보가 좀 더 페퍼를 체근하거나 다른 기업들을 빨리 좀 할게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으면 이런 대혼란은 맞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보는 코보는 그냥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관리 구단은 없다. 그러니까 위탁 운영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이야. 좀 아쉬워요, 코보 여러분들. 뭐 노력하시는 거 아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코보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8구단으로 간다면 지금 7구단을 주저앉아 버리면 다시 또 7구단 다시 만들고 8구단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코보가 나서서 7구단을 유지하는 거를 최대한 좀 돕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뭐
지역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좀 너무 나이브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여기 약간 지금 가와이님께서 장매튜 코보야서 보여준 배구에 대한 행동들은 결국 보여주기 가식이었던 거죠라고. 아니 본인 근데 개인은 본인 이 구단주 본인은 배구 사랑이 엄청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구단주 중에 와 저 정도로 배구를 좋아한다고라고 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그렇지. 이 모기업 페퍼저축은행의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끼리 얘기할 때였나 페퍼저축은행이 사실은 저는 배구단을 창단한다고 해서 제가 되게 작은데 페퍼저축이라는 데가 되게 작은데 저축은행 업계에서 한 6, 7위 정도. 그러니까 매장 그러니까 이 영업점도 4개인가밖에 없어서 되게 작은데 이 운영할 힘이 여러 개 있는데 장매튜 구단주가 보여준 그 열정은 엄청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수원과의 원정 경기 현대가서 원정 경기에도 장매튜 구단주가 왔어. 맞아요. 조용히 와서 선수들 응원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건 사실은 배구 사랑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장매튜 개인은 지금도 배구단을 운영하고 싶을 텐데 그렇겠죠. 페퍼저축은행에 하는 투자자들이 배구단을 못하게 하는 거라서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은 좀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본인이 사랑했던 배구단이 온전하게 다른 운영주체로 넘어갈 수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낮아빠져 있으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버스캣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슈퍼챗 김혁규 기자님 저도 홍보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배경에게 홍보하는 거 평창올림픽 이후로 처음 보는 거야. 아니야, 그분에 오로다이즈님께서 제가 장매튜 구단주가 조용히 왔다 그랬더니 조용히 오진 않았다. 진짜 KB를 진짜 많이 보러 오신데 감독 얘기는 제가 충분히 힌트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드리기는 어렵고 결과를 보시죠. 연고지 얘기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어. 이것도 너네 또 틀렸다 이 말 하기 전에 내가 자진 납세해야지. KB가 우리가 그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썼던 구장들 한강 이남 쪽에 갈 확률이 높다. 새로운 후보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혀 배구를 하지 않았던 곳에서 좀 거기도 타진을 해보고 있어요. 경기도. 네. 그거도 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어서 근데 좀 어쨌든 연고지는 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생겼다. 저기 SHSY 저분이 계속 이해림을 내보냈는데 이해림 내보낸다는 말이 왜 나오는 거지? 이해림 내보낸다는 말이 없는데. 그냥 현대 보상 선수는 얘기하지 맙시다. 네.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보상 선수도 이게 저희가 약간 불문율이 있어요. 그렇죠. FA 이런 보상 선수는 종목을 불문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 선수에서 제외된 선수들이 상처받아요. 되게 상처받아요. 네. 작년에도 그랬던 사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도 말을 안 하고 전 진짜 몰라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솔직히 말하면 고이진 감독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 게 흥국생명이 V리그의 새로운 타이틀 스폰서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새로운 총재에 대한 게 흥국생명 회장이 이제 그러니까 현행 규정상 후보의 총재는 14개 구단, 그러니까 구단 내에서만 추대돼서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사회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있는데 어쨌든 한 분으로 정해졌고 그분이 이사회에 올라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그분이 이제 되겠죠. 7월부터 새 총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흥국생명이 타이틀 스폰서를 하는 게 총재가 됐기 때문에 총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냐? 맞죠? 근데 맞죠? 근데 흥국생명도 코보도 그건 아니다. 뭐가 아니야? 맞는 뭐가 거지. 아니야? 그건 맞지. 아니다라는 게 뭐가 있잖아요.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지야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거.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조원태 총재가 타이틀 스폰서가 없을 때 진에어에서 이게 1+1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흥국생명이 하기로 하면서 이게 플러스 1이 없어지고 이제 1년만 하고 진에어는 빠지고 이제 흥국생명이 한다. 이제 그렇게. 야 진짜 이거는 영향이 없다고 진짜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누가 믿어? 그래서 나도 그걸 왜 물어봤냐면 이게 총재가 의지가 그만큼 이제 배국에 이제 본인이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나요?라고 물어봤는데 솔직하게 사실 말하면 그건 되지. 아닙니다. 막 이런 게 나오길래 나도 그렇게 진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정말
나 근데 어이가 누가 없네, 근데 누가 봐도 아니 뭐 그러더라고. 그렇지, 그렇게 맞지. 독립적인 거래. 어떻게 독립적이냐고. 이게 더 화난다. 이걸 바보로 하나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조원태 총재가 플러스 원을 한 거는 정 없으면은 더 해주겠다는 거니까 이호진 회장이 됐으니까 야 우리도 그정도 스포할 수 있어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걸 뭘 독립적이야. 야, 플립소리님께서 아주 정확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반장 엄마가 반에 간식 쏘는 거. 그렇지. 롯데리아랑 캔콜라 쏘는 거야.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반장 엄마가 반대표 한다고. 아니 어차피 이호진 회장이 단독이 푸부한 건 뭐 다 기사로도 났으니까. 그쵸. 실제로 이제 14개 구단 중에 보면은 약간 공기업성 구단들도 있고 뭐 그런 그러니까 월급 사자. 예. 그 월급 사자 많고 네. 직접 오너가 하는 데가 몇 개 없어요. 4개예요, 4개. 맞아요. 내가 오늘 세어봤어. 네. 4개밖에 없어. 대한항공, 흥구, 예. GS, GS, OK.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코보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14개 구단 내에서만 총재가 나와야 되는 게 너무 이게 좁다, 풀이 네. 좁다. 왜 이런 게 생겼냐라고 물어봤더니 출범 초기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 꽂히는 정치권에서 거. 자꾸 이게 입질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그만하자고. 좀 능력 있는 CEO형 정말 돈 잘 벌 수 있는 뭔가 배구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총재가 하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NBA의 아담 실버나 이런 사람들 잘하잖아요. 막 좀 다양한 거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해야지. 뭐 구단주 14명 중에 누가 하나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코보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 규정은 네. 완화를 하든지 네. 개정을 하든지 네. 뭐 우리가 전문 경영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단적인 예로 KBO 지금 총재 누구예요? 허구현이잖아요. 허구현 총재가 무슨 뭐 재벌이도 아니고 사실 출연한 것도 없어요. 다 자기네가 벌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얼마나 야구에 대한 관심이 있고 뭔가 야구 현안에 대해서 뭔가 추진력이 있는지를 본 거지. 그분이 뭐 어디 구단주이긴 해요. 뭐 돈이 많아서 뭐 사실 출연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가야 돼요, 진짜. 이기원님께서 KBS에는 여자 배구 해설위원이 박미희 위원님 혼자인 것 같은데요. 얘기 없나요? 뭐 추진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지금 구체적인 이름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봐야죠. 근데 분명히 2명을 더 채울 거라고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박미희 위원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경기가 많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나이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그리고 뭐 코치 뭐 얘기들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일단 삼성화재 얘기를 네. 제가 지금 요거 들은 바로는 토미 감독이 오면서 기존에 있던 코치진은 다 나가요? 나가는 걸로. 고준용, 지태한 다 나가. 고준용 감독 때인가 지태한 코치는 나가고 고준영 코치는 트레이너 도전을 했었죠. 대표팀. 네. 네, 오늘 여호연 신으뜸 이렇게 두 분이 최종 확정이 됐죠 거기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각 팀이 코치를 선임하는데도 그 대표팀 이 지원하는 것도 좀 영향이 있었다 보고 그래서 일단 최종 결론이 났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나머지 팀들이 이제 코치 이제 선임하는데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라서 저런 말을 했었나? 자주 봅시다. 물론 뭐 KBS 왜냐면 양효진 선수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네. 양효진 전 선수가 실제로 해설하고 싶은 생각 없냐고 했을 때 뭐 왜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KBSN이 좀 오랜 기간 작업을 한 건 있어요. KBSN에서 끝나고 은퇴하면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한 건 있는데 봐야죠. 근데 양현수가 꼭 해설을 하겠다고 선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토미 감독이 원하는 코치들이 있었는데 그분 영입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 곧 발표할 거예요. 네. 그리고 토미 감독도 약간 뭐랄까요? 본인의 딱 그 사단 같은 게 정해져 있긴 해요. 있죠.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오죠 일단은. 네. 카와이님께서 권영민 감독의 거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시네요. 들은 거 없는데 조만간 통화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감독이라. 왜 약간 저는 진짜 궁금한 권순찬, 권영민, 김상우 이 세 분은 이제 다음 시즌에 어떤 롤을 맡으실지. 그러니까 사실 권순찬 감독은 그동안 좀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분 이제 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간 지 좀 됐죠. 이제 흥국 감독에서 중간에 된 게 2022, 2023이었으니까 좀 됐고. 그리고 이제 권영민, 김상우 두 분은 이제
이제 온전하게 비시즌은 이제 처음 이제 비시즌이니까 그렇죠. 요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유진호님께서 활약이 좋네요. 남자부 트라이아웃에 내년보다 천장 초청 인원수가 줄었다는데 인드라, 하인즈 다 철회했고 그 와중에도 일본 본 빼고 또 이탈리아 챔스리그 등 본인 일정 때문에 또 4-5명 못 올 것 같은데 너무 트아 일정을 안일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결국 뉴페이스 없이 봤던 얼굴을 다시 보는 느낌. 경력직들이 좀 우려될 것 같은 분위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처음 말하는 건 아닌데 이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자유계약제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제 조만간 가잖아요. 갑니다. 딱 한 1년 남았습니다. 트라이아웃. 이게 또 그 얘기 하니까 기사에도 뭐 보신 분도 있을 거지만 여전히 많은 구단이 자유계약제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옳지 않아. 왜냐면 자유계약제 하면은 책임을 다 본인들이 오래 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야.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V리그에 일할 수 있는 프런트를 충분하게 둔 구단이 거의 없다. 몇 구단 없죠. 몇 구단 1인 없다. 3역 4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트라이아웃이 편해. 네, 그러니까 맞죠. 네. 우리가 할 일을 누군가 대신 해주고 우리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편하게 품을 좀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구단들이 자꾸 또 자유계약제로 갔는데 다시 한 시즌 만에 돌리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구단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다수라는 게 좀 실망스러워. 난 너무나 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실망했고 이게 뭐 꼭 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거 뭐 못하는 팀 아니야. 잘하는 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난 너무나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단들이 선수들에게만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좀 시스템을 개편하고 인원을 충족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서 사실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것도 좀 저는 모기업들이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뿌리삐오님 요시하라 감독은 왜 이고은 선수를 시즌 내내 수납했 표현이 너무 재밌다. 수납했나요? 경기 동행도 안 한 게 너무 궁금합니다.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다음 시즌 구상에 이고은 선수는 있어요. 네. 요걸로 난 충분히 답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런 질문 주신 분들은 이고은 선수가 버림받아서 그러니까 감독에게 버림받아서 뭐 타 팀으로 다 가든지 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제가 알기로 시즌 막판에는 뛸 수 있는 우선태가 됐는데 요시하라 감독이 시즌을 함께 해온 선수들과 함께 하는 게 선수단의 그런 거에 좀 맞다라고 해서 안 쓴 거지 뭐 영원히 넌 안 쓸 거야 이건 아니고 2026, 2027 시즌에는 이고은 선수도 다른 세터들과 함께 주전 경쟁을 해서 요시하라 감독의 낙점을 받으면 코트에서 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준호님께서 안혜진 선수의 세터 자리가 비는데 누구로 바뀌나요? 김지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윤정, 김지원, 박혜진 중 한 명 누구로? 대표팀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예,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 2명을 언급하는 건 좀 그러네. 그리고 지금 이굿님께서 진순기 코치 거치를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저분이 계속 질문 남겨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순기 코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삼성화재 간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안 된 걸로 있었는데 이게 참 이게 재밌는 얘기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건 뭐 제 표현. 진숙이가 감독 출신이어서 감독 대행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한다는 거지. 그래서 진순기 코치를 원하는 팀들 분명 있는데 선뜻 데려가는 게 자칫 감독에게 부담될까봐 못 데려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진짜 감독 대행이었는데 그냥 감독한 것도 아니고. 토미 감독은 사실 진순기 코치랑 해보고 싶은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 네. 구단에서 좀 막은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전 개인적으로 되게 전력 분석 코치로서 되게 좀 유능하다고 보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모두 저도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데 그럴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토미 감독의 의견과는 또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더라. 진숙이를 왜 이렇게 관심을 능력이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인기가 많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수기 코치가 만약에 삼성화재를 간다 그럼 토미 감독은 편할 거예요. 왜 이렇게 도공 감독을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영래 감독 대행이 1년 합니다. 현재로서. 근데 물론 도로공사 사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야 배구단 감독 고용 형태가 왜 이래 해서 뒤집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김영래 감독 대행이 좀 특이하게도 그리고 도로공사는 어떤 팀이다? 그럴 수 있는 팀이다. 그렇지. 봉구단님이 이제 우리 대표팀 일정 물어보셨는데 저 대표팀 일정을 안 그래도 좀 찾아봤거든요. 일단 VNL이 6월 3일에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VNL 강등됐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VNL에 나가지 않는 팀이 출전하는 ABC 네이션스컵에 이번에 필리핀에서 열립니다. 맞아요. 그 대회에서 이제 이겨서 랭킹 포인트를 쌓아야지 이제 VNL에 나갈 수 있고 그 대회가 끝나면 이제 또 ABC 아시아 선수권도 있고 아시아 선수권 있죠. 이번에 코리아 인비테이셔널도 우리나라에서 또 이번에도 남자부 열린다고. 부디 지난 시즌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회는 역시 이제 아시아 선수권과 그렇죠. 아시안 게임. 네. 거기까지 이어져. 그래서 우리 남녀 대표팀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4개를 참가해야 되니까. 아 근데 이게 어느 대회 우선순위를 두기도 참 그래요. 남자는 아시아 선수권이죠. 거기서 우승하면은 올림픽 갈 수 있어요. 티켓을 바로 받으니까. 그렇죠. 오늘 남자 대표팀 소집 명단 이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좀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나가니까 제외를 해줬고 좀 이제 한태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빼줬고, 그러니까 100% 멤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현대 선수들 들어오고 그러면 좀 중요 대회는 좀 더 강한 멤버로 나가죠. 제가 허수봉 선수에게 당부했습니다. 제발 아시아 선수권 우승 좀 해줘라. 그러니까 기자회기 전에 팬의 입장으로 난 올림픽 가는 걸 너무 보고 싶다. 1위를 하면 이제 올림픽에 그렇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슈퍼챗이 많습니다. 유진우님께서 또 주셨어요. 이민규가 떠난 OK저축은행 주전 세트는 혹시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사커 감독님 눈에 들기도 어려워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뭐 기존 선수들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뭐 다양한 루트로 또 선수들을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OK저축은행 걱정은 나는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름 밝히긴 그렇고 그리고 신 감독님이 워낙 또 팀을 잘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 감독,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절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세터랑 시즌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누가 됐던 심지어 하승우도 신영철 감독이 있을 때 잘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 카드 대 썼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이 있다. 그리고 ESK님께서 구단들은 선수 연봉 높다면서 비싸게 사고 자유계약을 싫으면서 트라이아웃에 뽑을 수 없다 선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미봉책으로 아시아쿼터 2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배구계에서는 사실 되게 설왕설래가 많아요. 그치. 이게 맞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어쨌든 아시아쿼터 2명 기용은 남자부의 경우에는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외국인 선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입지가 줄어든다라고 걱정을 하잖아요. 아니죠. 근데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거든. VF 비니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경쟁이 안 되는데 국내 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자리를 줘야 된다. 난 사실 그건 반대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충분히 능력이 되면 능력 있는 세계에 있는 선수들이 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다른 종목으로 그러니까 배구를 할까 야구를 할까 배구를 할까 축구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선수도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배구로 올 수 있게 배구의 재미를 키워주면 오히려 더 풀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우리 선수들의 자리가 줄어든다만 걱정하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근데 구단을 운영하는 입장들에서는 어쨌든 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 같긴 해요. 아시아쿼터 2명.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초특급 최대열을 놓친 팀은 아시아쿼터로 벌충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또 이게 이중적인 게 FA 선수들의 몸값이 뛰면서 약간 중간급 선수들이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 돈을 주기 싫은 거야. 그치. 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정말 뭐 허수봉 이런 선수는 15억 그러니까 줘도 아깝지 않아. 소위 말하는 그치. 네. 허수봉 정지석은 10억 이상 주겠는데 중간급 애들한테 5, 6억 쓰기 싫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심리죠 사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시아쿼터로 그렇지. 2명을 쓰겠다. 15만 달러로 쓰겠다.
ESK님께서 근데 그러면 한국인들이 경기를 볼까요?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볼 걸요? 난 충분히 볼 것 같은데. 근데 뭐 경기력이 높으면 또 뭐 그거대로 장점은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굳이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안 본다고 쳐. 근데 그 나라 외국에서 보면 나는 충분히 그러면서 또 인기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인의 V리그 되는 거지. 난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 유진우님 관계자 같아. 너무 잘하는데. 뭐 아. 했어요? 이번에 아시아 쿼터 자유계약 도입하면서 애매한 실력이 2, 4억대 연봉들이 사라지는 건 정상화 과정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배구 관계자적 시각인데. 누구지? 프런트가? 누구니 너? 누구냐 너? 유진우 누구지? 유진우? 우유진? 아, 지금 저는 아커를 두 명 했을 때 긍정적인 걸 뭘 보냐면 우리 국내 선수들이 이제 내가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대 받는지 않는 거. 아는 그래, 걸 난 그런 것도 좋다는 거야. 분발해서 뭔가 아카데미를 다니건 뭔가 본인이 더 BC의 몸을 만들건 그들을 이길 생각을 해서 뭔가 좀 더 시너지, 선의의 경쟁 저는 이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되게 다양해질 그렇죠. 거예요. 세터를 쓰는 친구도 있을 거고 리베로를 리베로 쓰는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박철호 감독이 부임하면서 남정기도 들었겠지만 우리 선수들의 시즌 준비에 대한 얘기했죠. 따끔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없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야. 오자마자 볼 운동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시즌도 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대한항공 선수들이 소집과 함께 볼 운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프로인데 우리는 비시즌에 선수들 못 만들다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뭐 경기력이 안 올라온다. 그걸 매년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생각이 바뀌고 우리 선수들도 좀 준비된 상태로 온다면 경기력도 당연히 좋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오로나이님 거세 질문 4개냐? 현역 연장 여부 아직 결정 안 됐고요. 2번은 지금 밝혔었고요. 3번 한수 선수 인기 있었고요. 대표팀 명단 선발 뒷이야기는 아직 들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고민을 한 포지션들이 몇 개 있죠. 있었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도전한 선수들도 있었고 예를 들면 좀 나연수 선수 같은 그쵸. 경우는 좀 약간 왼손잡이 아포짓 좀 한번 실험해 보시고 싶었던 사실 것 같아요. 리베로도 사실은 뭐 각 팀 주전이 아니라 문정원이랑 확고한 주전에 김효임, 이영주라고 하는 그 팀의 메인 리베로가 아닌 선수들을 뽑아가는 것도 보면은 뭐 서베로로 쓰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김효임 선수 되게 좀 신선하더라고요. 예. 좋은 한번 발탁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서베로로 쓰려고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내놓지